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재훈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오픈 사이언스하고 데이터인데 갑자기 농업이 나와서 좀 어리둥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농업에도 매우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분야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는 30장인데요. 크게 우리나라 농업이 어떤 현실에 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잘 펼쳐지면, 이런 정책이 잘 펼쳐지면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농업 현실입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줄어가지고 221만 명 정도가 농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4.3% 정도 됩니다. 100명에 4명인 이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선진국 같은 데도 보통 한 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약간 프로테이지는 높은 편인데요. 자,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3세입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농사 짓기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나이가 편중이 돼 있어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는 40세 이하, 만 39세까지의 농업인의 1.2%입니다. 100명에 1명만 4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농업이. 거기에다가 기후변화는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 위치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죠. 예전에는 대구가 사과의 재배 적지였다면은 앞으로 50년 이내에는 50년만 지나면은 남한에서 사과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품종도 달라지고 재배 적지도 달라지니까 농업하시는 분들은 매우 힘들어 하시겠죠. 또 FTA, 옛날에 WTO 이후 계속 여러 가지 관세 협정을 거쳐오면서 FTA를 하게 되니까 FTA는 이제 각 개별 국가별로 이렇게 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영토 크기만 보면 우리나라가 109위 정도 되는데요. 100위 바깥인데 FTA를 함께 연계를 시켜놓고 보면 경제 영토가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자, 앞으로는 수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수출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경제지표 중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곡물 자급률, 우리가 먹는 것만 따지면 20%. 뭐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약간 거칠게 말하면은 오늘 점심 먹을 때 찬이 5가지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만 국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상황이 이래요. 거기에다가 자급률이 46%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급률이 또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쌀은 100%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빵 만드는 밀가루, 밀 0.8% 작업하고 있습니다. 콩은 사실은 원산지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두만강이잖아요. 그게 콩 두자를 씁니다. 그곳이 원산지인데요. 콩도 30%밖에 안 됩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올릴 수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 올리고자 하는 게 콩 자급률이 38%까지입니다. 밀이 지금 0.8%인데 8%까지 올리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예요. 그만큼 자급률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일단 자본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죠. 자,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인 1970년대 세계 인구가 3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2020년 세계 인구가 78억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 80억입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80억을 찍었어요. 자, 50년 동안 인구는 40억에서 80억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농지가 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농지는 오히려 축소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굶어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거든요.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 또 농업이 왜 제가 자본주의와 농업이라고 써놨냐면, 농업은 자본의 순환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따먹거나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윤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농업은 품종 하나 만드는데 15년이 걸립니다. 품종 만드는데 자본 투자했다가 15년 뒤에 그걸 회수할 수 있다고요. 15년 뒤에 회수하더라도 이게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본이 농업에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농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지금 농업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도 자본 순환을 거쳐서 돈 버는 농업이 되고, 농민들도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들어와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존 디어 회사에서 만든 트랙터입니다. 자, CES는 세계 가전 전시회잖아요. 1월 둘째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가전 전시회인데, 가전 제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건데, 가전 전시회에 2014년부터 자동차가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가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트랙터가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 전시회에 농가고 밭가는 트랙터가 전시되기 시작했다고요. 급기야 올해는 이 존 디어 트랙터가 로봇 분야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이 존 디어 회장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트랙터 회사의 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농업은 무엇이고 뭐 수산업은 무엇이고 뭐 일반 트랙터는 어쩌고 일반 자동차는 어쩌고, 이런 경계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트랙터 회사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니까요.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도 많은 기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포브스, 미국에 있는 경제지죠. 이 경제지에서 지난 4월 26일 날 농업을 전환시키는 10대 디지털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로봇, IoT와 센서, 인공지능, 3D 프린터, 드론, XR, VR,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최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요소 기술 아닌가요?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미국 경제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기술이 이제 농업에 들어가서 농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 기술을 농업에 응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세계 주요 국가는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기후 식량, 환경 위기 등 농업이 직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분야는 뻔해요.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으로 전환을 한다. 스마트농업, 정밀농업의 차이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농업의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식량 안보,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국가별 특성화 이슈가 있는데요. 나라별로 나라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식품과 영양의 질적 향상, 영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 네덜란드는 자원 순환, 중국은 농업 활성화, 농촌 활성화, 이렇게 나라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을 또는 농촌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농업의 생산성이 중요했어요. 일단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많은 생산량을 끄집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바뀔 겁니다.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고 데이터, 객관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농업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먼저 품종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품종이 있고 이 품종을 이렇게 씨앗을 땅에다 심고 키워서 나중에 수확하고 수확한 이후에
가공, 저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마트 매대기에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그걸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소비자가 반응을 다시 품종 만드는데 응용을 합니다. 이게 농업의 전 과정인데요. 이 중에서 정밀 농업이라고 하면은 생산 과정에서 정밀하게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위치별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은 환경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정밀 농업이고요. 스마트팜은 시설, 유리온실 아니면 비닐온실 아니면 소 키우는 축사 같은 이렇게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설 내에서 농업을 스마트화하자 또는 자동화하자 하는 게 스마트팜이고요. 디지털 농업은 농업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자. 심지어 요즘은 품종 개발도 디지털 육종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육종은 뭐냐면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 때는 좋은 품종, 어떤 품종과 품종을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이 품종을 다시 또 교배를 시켜서 F1, 2, 3 나가서 안정이 되면 그걸 새로운 품종으로 하고 이걸 다시 또 증식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15년이 걸렸는데요. 이걸 이제 디지털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1년에 수백 번, 수만 번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품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육종, 디지털 수분 관리, 디지털 경운,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전체를 아울러서 농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자. 이렇게 많은 농업학자들이 컨센서스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디지털 농업 추진단입니다. 디지털 농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원에, 그러니까 유리온실, 비닐온실, 그리고 돼지 키우는 축사 같은데 이렇게 시설, 그리고 노지작물, 이 시설은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비닐하우스를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바꾸더라도 94% 노지가 남아 있습니다. 노지라는 말은 그 오픈필드 시설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이곳에 또 스마트 농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첫째는 생산성을 올리고 경영비는 낮추고, 두 번째 노동력을 해결하고,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게 저희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는 디지털 농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진흥청은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연구 중앙 부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재부 밑에 관세청, 국세청 이런 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밑에 병무청이 있듯이 이런 관청이 있는데요. 이 청들은 국가기긴 하지만 연구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농촌진흥청만 유일하게 47개 부처청 위원회 중에서 직접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입니다. 저도 연구원이고요.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저희가 25년에 인공위성도 쏠 겁니다. 농업위성이라든가 IoT 센서 아니면 드론, 컴퓨터 이걸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들어오겠죠. 이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룹핑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농업 환경 분야는 여기, 농생명 종자 분야는 여기, 작물 보호는 농약 같은 걸 말합니다. 작물 보호, 건강식품은 이렇게 그룹핑을 시켜놓고 그걸 그 위에 윗단위 플랫폼에서는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연구자나 학자 또는 개인에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시스템은 이미 많이 갖춰져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빨리 안 들어와서 농업이 좀 가난했다고. 이제는 농업에도 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펀딩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농협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일반 벤처 캐피탈에서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흔히 그렇잖아요.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농업 쪽에 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 과정은 참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품종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씨를 뿌리고 키워서 수확하고 저장, 가공,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소비자 반응을 피드백해 주는 게 전체가 농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농업을 좀 줄여보면 생산, 관측, 농촌, 소비, 유통 이렇게 크게 뭉뚱그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자,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벼를 재배한다든가 토마토를 재배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최적 생산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많은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될 거고요. 관측,
벼농사 지으면서 그냥 똑같은 양의 비료를 주고 똑같은 양의 농약을 주는 게 아니고 관측을 해서 또는 예측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만 줄 수 있으면 환경 오염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또 다양한 IoT 기반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많은 예를 들고 있지만 IoT 기반 품질이라든가 원산지, 트레이스빌리티, 농산물 생산 이력 이런 쪽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농산물을 드실 수 있게 해주겠고, 유통 과정도 마찬가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면은 농업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농업이 아닌 분들에게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매우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빅데이터, 뭐 일반 데이터건 빅데이터건 간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저장, 가공을 하게 되면은 생산자가 내가 먹고 있는 소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에게 그런 걸 줄 수 있고, 또한 저희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영양 정보 같이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AI, 사이버 물리,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생산 과정, 유통, 건강 과정 중에 이 농업 기술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IoT 모바일, 로봇 무인체, 3D 프린팅, 많은 곳에서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많은 농업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서는 그런 대체육이라고 그런가요? 3D 프린터로 고기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자가 아니고 농장인데요. 메타버스하고 농장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실제 이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메타팜에서 가상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게 그대로 시뮬레이션도 되고 실제 농장에서 구현도 되고 원하면 소비자한테까지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까지 메타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드릴 말씀이 좀 더 있으니까 참. 이런 식으로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도 광량을 조절한다거나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나중에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 그러면 실제 농장에서 그게 구현이 됩니다. 지금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돼 있고요. 오전에 고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이미 지금 또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농업은 저희들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농업 연구개발 전 과정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을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바꿀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설 원에는 다 해봐야 6%라고요. 그러면 94% 노지가 남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노지 스마트 농업을 포함해서 농업 생산의 3분의 1을 스마트 농업으로 바꿀 겁니다. 100% 다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스마트 농업 육성법도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11일 날 국회로 이송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농업법의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란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5,000개가 넘는 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규제 위주의 법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농업 육성법은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농촌이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현재는 온실 중심이고 일부 농업인들만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전 품목 다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30% 이상의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겠다. 기업도 마찬가지 유니콘 기업 농업 쪽에서 5개, 그러니까 고진 위원장님이 아까 5개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8대 핵심 기술, 자, AI 예측, AI 온실, AI 축산, 그다음 로봇은 농업용 로봇, 그다음에 노지 수확용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트랙터, 그리고 축산 IoT, 가변형 관수 관비 VRT는 Variable Rate Technology 해가지고 가면서 잡초가 있는 데만 농약을 뿌리고 잡초가 없는 데는 농약을 안 뿌린다든가, 농지 아니면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비료를 많이 줬다 적게 뿌렸다 이렇게 별양형 기술을 VRT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8개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저희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 농업 인공지능 대회 네덜란드에서 2018년에 처음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5개하고 네덜란드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 한 분, 그래서 6팀이 경쟁을 했는데요. 사람이 몇 등 했을까요? 사람이 꼴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했고요. 텐센트가 2등 했고요. 예전에는 농업의 경쟁력을 볼 때, 야, 너 무슨 시설 가지고 있어? 너 어느 정도 큰 땅을 가지고 있어? 이걸 보면 농업의 경쟁력을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야, 너 어떤 데이터 쓰니? 어디 플랫폼 쓰니? 이것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그 농장의 경쟁력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일 거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냐면요. 흔히 우리 개인 맞춤형 식단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현재는 제가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 가기 전에 물론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들러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그 약을 의사 선생님이 주시면서 복약 지도를 내주십니다. 이 약은 언제 식후 30분 뒤에 먹고 하루에 몇 번 드시고 몇 번 바르고 이렇게 복약 지도만 해주셔요. 근데 여기에 농업 빅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골다공증 약을 처방해 주시고 약사 선생님이 골다공증 약을 저한테 주시면서 복약 지도를 해 주시는데, 그것 플러스 골다공증에는 살구가 좋습니다 라면서 약국에서 살구도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약국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농민들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판로가 넓어졌으니까요. 이제 농업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활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농업부 과정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농업부 과정마다 전부 다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산업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푸드팡이라는 업체에서는요, 이 식자재를 매일 아침 식당에다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새로운 아이템을 잡았어요. 트리치라는 회사는 이걸 전 세계적으로 늘렸습니다. 로게라는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린랩스, 요즘 농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린랩스도 농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 탄소 저감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면은 파메이트, 엔신 같은 회사는 농자재를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 그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요. 지금 제가 예는 들지 않았지만 이 과정마다 전부 다 산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 있습니다. 농업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받아들이면은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농업이 새로운 샌드박스가 될 수 있다고요. 한 예로요. 우리 개인정보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근데 농업에 들어오면은 돼지 개인정보 상관없습니다. 식물 개인정보 상관없습니다. 또 자율주행 이야기할 때 자동차가 도로를 갈 때는 신호등도 지켜야죠. 차선도 지켜야죠. 사람 다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넓은 들판에서 트랙터 자율주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농업에서 먼저 해보자. 그래서 농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샌드박스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요. 농업의 가치는 매우 많다는 것을 그냥 제가 넘어가겠고요.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존 디어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번역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미국의 전통적인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있고 밑에 아들, 딸
4명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The front should pass by midday. Based on drainage and when the rain stops, we should be able to start spraying by end of day. Yeah. Drew on his way back? He said he was checking on the boys. Message from Walker Keane, John Deere dealer. 존 디어 딜러가 아들, 지금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Hey, Drew. Updated and checked your combines remotely. All machines are optimized for harvest season. Message to Walker. That's great. Thanks. Send. Message sent. Kate, did you 존 디어를 판 회사에서는 원격으로 저걸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네 트랙터가 언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한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대로 딸내미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갑니다. see the latest? Looking at it now. Dad's, worried. With the solutions the agronomist sent me, he'll be better. How are the boys? They're working where we can't, and they'll be on it all night. They'll get it done. 자, 농기계는 Your 무인으로 machines are 움직이기 set for 때문에 projected yield and moisture. And we're also 감익은 updating 나중에 firmware 작업할 on 수 Harvester 3 tonight. That's great. 자, 기계 혼자 밤에 나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스스로 창고에 돌아와서 이상 여부 체크하고 충전에 딱 들어가겠죠. 이게 옥수수입니다. 자, Go to field 5 and aggregate all. 이건 농민이 승용차에 앉아가지고 그 자동차 윈드실드 그 뭐라고 그러죠? 앞유리에 이제 그 데이터가 비춰진 걸 보면서 인공지능이 이 농민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5번 포장하고 6번 포장이 비료가 어떻고 하니까 어떤 포장은 뭘 더 줘야 할 것 같고 어떤 포장은 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주면 최종 판단은 농민이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로봇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농민인 내가 농업 경영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 아니면 야 바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Mark, Aggregate Field 5. Recommendations from agronomist. Phosphorus nitrogen application on sections 2, 8, and 27 with health predictions. go with solution 2, field 5. Solution 2, Field 5.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농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자장인 제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